앞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확인하셨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역시 찰나를 이용해서 호텔 경제학 변명을 하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쓰럽기 그지없고요.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결국 이념이 경도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 토론도 그렇고 이번 토론도 그렇고요. 자꾸 자기를 친중으로 몰려고 한다는 그런 피해 망상에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런 망상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했더니만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그랬다라고 거짓말했는데,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처럼 수개표를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수 주장한 바가 이제 확인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서 많은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후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결국 오늘도 본인이 공약한 간병제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 말해보라는 얘기에 빙빙 돌리고 뭐 15조를 얘기한 적 없다니, 그럼 제가 15조를 그럼 어떻게 한 급여화율 적용해가지고 9조 원 정도로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냐 했는데도 대답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재원 마련 대책 나올 때마다 도망 다닙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정치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 전반에서 느끼셨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 저한테 했던 말들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결국 저를 뭐 어린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 뭐 극단적인 사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유치한 그런 비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갔던 것이 지금에 와서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거의 말씀을 안 섞으시는 것 같았어요. 뭐 이재명 후보의 망상 아니겠습니까? 이 귀중한 사회통합과 그리고 기후 환경 그리고 의료, 연금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후보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위원장이 공동정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저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 가지지도 않겠습니다. 네. 오늘 지지율 상승은 좀 어떻게? 저는 여론조사에서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제 국민들께서 누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기 적합한가에 대해서 이제 화끈한 전환을 보여주실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거짓말하고 저 기고만장한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선곡같이 질문하고 그리고 거짓 답변을 짚어낼 수 있는 이준석이 최적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하신 소감 먼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토론은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같이 오신 우리 고공에 올라가 있던 노동자들과 함께, 그리고 얼마 전에 SPC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했던 거기 같은 동료 노동자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을 해보면 결국 기후위기든 사회통합이든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민생이나 또는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통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는 관심 밖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역시 1대3 기후나 또는 연금이나 이런 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해 둘 것은 지금 이준석 후보가 자기의 주장을 마치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차등을 두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이 기자분들께서는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야기를 했는데 캐나다 이야기도 이미 그 전에 차등제를 실시하다가 문제가 돼서 폐지를 하고 최저임금보다 얼마나 더 줄까를 가지고 지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또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자기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부도덕한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호명을 했던 이유는 사실상 그 주제 자체가 여러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토론이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서 호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이야기들 자체 많이 풀지를 못해서 오늘은 매우 아쉬운 토론이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손바닥에 글자가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혹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3년 전에 윤석열 씨가 왕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건 아마 무속인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써서 나왔을 텐데 저는 우리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쓰고 나왔습니다. 이 민이란 뜻은 왕이 아니라 이번 선거는 우리 노동자 서민들을 대표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를 뽑는 선거다. 바로 민생을 위하고 민중을 위하는 그 대표를 뽑는 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민자를 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왕이 아니라 민중의 주인, 민중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토론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정치 분야 토론. 거기에서는 좀 어떤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전략으로 가실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정치가 해야 될 정말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머지 남은 토론에서는 정말 제대로 좀 이야기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악마화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약한 분들 또 소외되어 있는 분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된다. 이 목소리를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